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세로축은 학습량이라 그럴게요. 학습량. 세로축은 학습량이고 가로축은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그래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학습량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쭉 고르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습량이 굉장히 더디게 늘어. 굉장히 더뎌,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이 구간을 공부하고 있을 때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돼.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곡선을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도약합니다. 이렇게. 어떤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학습량이 지수적으로 엑스포넨셜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유튜브에서요, 가우시안 쿼드라처 IQ 95 이거를 검색해 보면요, 제가 여기에 보면 Numerical Integration Double Integral in C++ using Gaussian Quadrature 그래갖고 동영상 하나 찍었고요. 여기 밑에 보면 Vector Calculus 39 Numerical Integration Final Perfect Adaptive Gaussian Quadrature 그래갖고 처음에 촬영한 거는 4년 전에 촬영한 거고요. 그 후로 2년 뒤에 가우시안 쿼드라처의 어댑티브를 합성해서 어댑티브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기에 보면 2020년 9월 29일 오늘 현재는 2025년 7월 9일이니까 2021년 9월, 2022년 9월, 2023년 9월, 2024년 9월, 2025년 9월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 9월 29일이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만 지나면 만 5년이 되는데요. 이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사용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끝에 이 부분을 편집해서 끼워 넣어 놓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 가우시안 쿼드라처 웨이스 앤드 앱시사 그래갖고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보면 가우시안 쿼드라처 웨이스 앤드 앱시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르장더 폴리나미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팅 팩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요 어렵습니다. 이 앱시스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XI를 계산할 수 있으면 웨이팅 팩터는 여기서처럼 이 식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이 웨이트는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XI를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의 링크를 동영상 아래에 넣어 놓을 텐데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 n이 2일 때, 2일 때부터 64까지 이렇게 쭉 계산해 줍니다.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해 본 경험으로 말할 때, 좌표 변환을 적절하게 잘 해주면 n이 12만 되어도 거의 14자리, 15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더블로 계산할 때 좌표 변환을 적절하게 해주면 n이 12만 되어도 거의 정밀도 1개까지 계산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좌표 변환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좀 더 많은 점을 써보면 20에서 21 정도면 충분히 정확하게 계산돼요. 거의 기계의 한계에 가깝게 계산이 되는데요, 정밀도가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그 후로는 이 n의 점의 개수인데요, 이 점의 개수를 늘려도 정밀도가 향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걸 세보면 16자리까지 계산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촬영했던 동영상에서 이 링크 가우시안 쿼드라처 웨이즈 앤 앱시스 이거를 눌러보면 이 페이지가 열리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이 값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의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 번만 계산하면 이걸 표로 만들어서 다음에는 계산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식에서 보여주듯이 XI만 계산하면 가중치 WI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우시안 쿼드라처 이렇게 보면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고요, 가우스 르장더 쿼드라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수학적인 이론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르장더 폴리나미얼 생성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 그림을 눌러보면요, P0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요 직선입니다. 이거는 X겠죠, 그죠? 요게 가로축이고요, X축이고 요게 Y축입니다. 이 PN에서 N이 짝수가 되면 Y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고요, PN에서 N이 홀수가 되면 P3는 요 곡선입니다. 요 곡선이요. 3차 곡선이 나옵니다. 이때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됩니다. 요 그래프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고요, 돌아가서 이 x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xi는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근입니다. pnx의 근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르장더 폴리나미얼은 르장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근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고요.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르장더 폴리나미얼을 이항정리 바이노미얼 티오렘을 이용해서 펼쳐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의 크기가 n이면 이거를 n-1로 줄이거나 또는 n-2로 문제의 크기를 점점 줄여나가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를 줄여나가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이거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의 크기가 1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문제의 크기가 2가 돼도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의 크기가 3이 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 가면 시작은 1에서 했는데 끝에는 자기가 원하는 크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티그럴 xl xu 인티그럴 yl yu 인티그럴 zl zu fx y z dz dy dx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우시안 쿼드라트는요, 일변수 적분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다변수 적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Numbers dance in digital haze. Twiddle factors set the blaze. Branch cuts twisting in the stream. Radix pulses fuel the dream. Spin me through the unit ring. Roots of canvas where we cling. Echo steps in fractal time. This is ours, it's not divine.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냅니다. 이렇게 묶어내 보면요, 인티그랄 xl xu f x dx 이렇게 되고요. fx는 인티그랄 yu yl zl zu f x y z dz dy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요 fx가 요 부분이고요. 요 파란색 박스 전체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삼중적분을 잘 살펴보면 이 내부를 묶어내버리면 요 구간에서요, 요 인티그랄 적분 구간 xl과 xu 사이에 한 값이 x가 되고요, 나머지는 y와 z은 여기에서 보면 상수입니다. 상수. 이 적분 상태에서 보면 xl과 xu의 사이에 있는 한 값이 x이고요, y와 z은 상수로 나옵니다. 요게 1변수 적분입니다. 이런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좀 더 일반화된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y, z, z이요. y 같은 경우는 xa와 xb의 사이에 있는 한 값 x를요, 파라미터로 취합니다. z 같은 경우는 x의 한 값을 파라미터로 취하고요, g1과 g2 사이에 어떤 y의 값을 파라미터로 취합니다. 요거를 좀 지우고요, 그러니까 xa와 xb 사이에 한 값 x가 결정되면요, 이 내부 전체는요, 이 자체는
x값에 따라 결정되는 1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적분이요, 이 삼중적분 문제가 인티그랄 x는 a, x는 b, g, x, dx 1 변수 적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1변수 적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게 3중적분이든 4중적분이든 n중적분이든 간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변수 적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가우시안 르장더 쿼드라츠라고 부릅니다. 그냥 줄여서 가우시안 쿼드라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이니 심슨 공식이니 이런 걸 배우는데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거는 x축을 등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거고요. 가우시안 쿼드라츠는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근을 이용합니다. 제가 한 페이지 더 삽입하고요. 르장더 폴리나미얼은 pn x로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나미얼입니다. 이거를 0으로 놓으면 pn n개의 x i가 나오는데요, i는 0에서 n-1까지 이게 n개입니다. n개의 xi 근이 나옵니다. 르장더 폴리나미얼을 0으로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요, xi가 n개로 나오는데 이 xi를 이용하면 이 1변수 적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근을 계산할 때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풀기가 어렵고요, 수치 해석적으로 풉니다. 그때 뉴턴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뉴턴 메서드가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 없이 계산을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키피디아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근을 계산할 때는 뉴턴 메서드가 실패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빨리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에 베이직 뉴턴 메서드 그래갖고 이 식이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드리고 이게 언제 실패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뉴턴 메서드를 계산하기 힘들 때는 이 뉴턴 메서드를 좀 변형하면 시컨트 메서드, 스테펜센 메서드 뭐 이런 게 있고요. 하이어 오더 뉴턴 메서드, 그러니까 2차 미분을 이용해서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실패할 때는 댐핑 팩터 0과 1 사이에 댐핑 팩터를 넣어줘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우시안 쿼드라처, 그러니까 가우시안 르장르 쿼드라처를 이용해서 웬만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값이 계산되지 않을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좌표 변환이에요. 좌표 변환을 해보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요. 좌표를 변환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Alice, I am filming a YouTube video. Explain Gaussian Legendre quadrature algorithm and its variance. Explain when we need its variance to improve the accuracy of numerical integrations. Explain in detail in Korean. 이렇게 해서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이걸 재생해 보겠는데요. 좋습니다. ASGG. 다음은 유튜브 영상 촬영용으로 정리된 Gaussian Litter Quadrature 알고리즘과 그 변형들, 그리고 언제 어떤 경우에 변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개요. 가우스 르장드르 수치적분이란 가우스 르장드르 수치적분, 근 정적분 영출을 고정된 개수의 점에서만 함수값을 평가해서 매우 정확하게 근사하는 고차 수치적분 기법입니다. 이 방튼 마이너스 1 구현 fx, dx, sum i equal 1 to wi fxi. 여기서 르장드르 다항식 pny, 정확도 보장을 위한 가중치 weight. 이 방식은 다항식 차수가 2n에서 1 이하인 모든 함수 fx에 대해 정확한 적분값을 제공합니다. 여기 2. 알고리즘 핵심 단계. 1. 르장드르 다항식 pn, 생성 2. pnxx equal 0, 타의 실근 xi 계산, 뉴턴법 사용. 3. 각 노드에 대응되는 가중치 wi 계산, 가중치 공식 르장드르 기반. wi equal frac e in minus xi squared, left hand, xi right key. 3. 왜 변형이 필요한가? 기본 가우스 르장드르 방법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상적입니다. 구간이 마이너스 1인, 적분함수가 매끄럽고 특이점이 없음. 가중치 함수가 1, wx win. 인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변형된 가우스 적분이 필요합니다. 1. 구간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구간 변환 필요. int ab a square b f x dx incremental quad 1 left x plus frac a plus b t right b a 2 tx. 2. 특이점이 있을 때 f of x equal to frac 1x in x equals 0에서 특이점 존재 start wux equal to x square minus 3 해놓은 접활용한 가우스 제코비 사용. 서들카이는 됨. 함수가 무한으로 정의됨. infinity e minus f of x dx Gauss-Laguerre quadrature 사용. 가중치 함수가 math_br minus infinity 정인finity e minus x squared f of x dx Gauss-Hermite quadrature 사용. wx e minus x square. Watchart SOAR. 대표 변형과 적용 조건. 변형, 적용 구간 가중치 wx 사용 목적. Gauss legend. 1. 일반적인 다항함수 Gauss-n was work 1 minus x square. 사인, 코사인 성분 Gauss-Laguerre equal minus x 지수, 감쇄함수. Gauss-Hermite, Gauss-Cronine infinity 정규분포형 함수. minus 1 in minus x alpha in plus x beta 구간 양끝의 특이점 존재. 5. 언제 변형을 선택해야 하는가? 구간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변화 함수가 경계에서 발산하거나 특이점이 있다면 함수가 지수적 감쇄를 포함한다면 Laguerre, 함수가 가우시안 꼴이면 고차 다항 적분이 필요한 경우 Legendre, Chebyshev. 6. 마무리 요약. 가우스 르장드르 적분은 빠르고 고정밀한 정적분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의 함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가중치에 맞는 변형 선택이 핵심이다. 변형 선택만 정확하다면 수치 적분의 정확도는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제가 이 마무리 요약 부분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가우스 르장드르 적분은 빠르고 고정밀한 정적분 방법이다. 맞고요. 가우스 르장드르 적분을 사용해보면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함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가중치에 맞는 변형 선택이 핵심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가중치를 써야 할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좌표 변환을 넣어야 합니다. 좌표 변환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변형 선택만 정확하다면 수치 적분의 정확도는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빼먹은 것은 좌표 변환을 빼먹고 설명을 했는데요. 좌표 변환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자동으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대표 변형과 적용 조건 이렇게 해갖고 가우스 르장더 가중치가 1이고 일반적인 다항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좌표 변환을 적용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해결하지 못할 때는 가우스 체비셰프 가중치가 이렇게 되고요. 이 x가 사인 함수이면 1-사인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이 되니까 이 루트가 벗겨지고요. x가 코사인이면 1-코사인의 제곱은 사인의 제곱이 되니까 이 루트가 벗겨집니다. 가우스 러게어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2의 x승으로 곱해주는데요. 이거는 한쪽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가우스 허마이트에서는 양쪽이 무한대로 갈 때는 2의 x의 제곱을 붙여주면 요 함수가 정규분포 함수의 모양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규 함수꼴로 양 끝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허마이트 이 가중치를 사용해서 적분할 수 있고요. 가우스 자코비 같은 경우에 양 끝 구간에 특이점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x가 -1, 1에서 특이점이 존재할 때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가우스 르장더 이 방법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Once we completely understand Gauss-Legendre quadrature, then we can easily learn Gauss-Chebyshev, Gauss-Laguerre, Gauss-Hermite, Gauss-Jacobi quadratures. You've missed coordinate transformation for accurate numerical integrations in which Jacobian matrix plays a critical role. Explain in Korean in detail. 이 부분을 재생해 보겠는데요. 정확히 맞습니다. 강드르 적분을 완전히 이해하면 다른 모든 가우스 계열의 적분법, 가우스-lermite, 가우스-자코비은 단순히 가중치 함수와 노드의 위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치 적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좌표 변화과 그에 따른 야코비안 행렬의 반영입니다. 좌표 변환이 필요한 이유. 수치 적분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1. 적분 구간이 -1, 1, 2 아님. 2. 함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구간 내부에 특이점이 있음.
3. 2차원 또는 다변수 함수의 적분을 할 때 이럴 경우 단순히 기본 가우스 르장드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오차가 커지거나 수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변을 통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적분 구간을 변환하여 썸트레프으로 맞춤. 함수의 분포를 완화하거나 정규화. 다변수 함수 적분 시 면적 요소 또는 부피 요소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1차원에서의 선형 좌표 변환. 만약 우리가 아래와 같은 적분을 하고자 할 때 int a q b f x tx 가우스 르장드르가 적용 가능한 구간 manifold으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환을 합니다. x equal to b minus a t plus frac a plus b right arrow dx u dt. 변환 후 적분식 int a b f x dx equal to int minus 1 equated f left frac a plus b right c dot frac b a dt. 여기서 frac BA2가 바로 야코비안 determinant, 미분된 길이 변화율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변수 적분에서는 만약 2차원 이상에서 좌표 변환을 한다면 야코비안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J matrix, frac, part x, partial u and partial v, frac partial y, partial v, and B matrix. Quack, partial xy, partial uv, right equal to dj. 따라서 int df xy dx dy equal to x uv y uv c dot left det j. 즉 함수 자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변환된 면적만큼의 스케일을 보정해줘야 정확한 수치 적분이 됩니다. 야코비안이 중요한 이유, 상황, 야코비안 반영 여부, 구간이 바뀔 때 반드시 dx2 frac dx dt 포함해야 함. 다변수 함수분 야코비안 행렬의 행렬식 필수, 특이점 완화 목적의 좌표 변환 반드시 포함. 예, 에코트 x, 일볼 x 제거 시. 극좌표 구면적의 적분 r, 등의 자코비안 요소 반드시 포함. 좌정리 요약. 좌표 변환은 정확한 적분을 위한 핵심 도구이다. 야코비안 행렬은 단순 미분이 아닌 공간의 스케일 변화율을 반영한다. 1차원에서는 간단한 미분 계수, 다차원에서는 행렬식으로 반영. 가우스 적분에서 좌표 변환을 수행할 경우 야코비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미분기약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좌표 변환이 발생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했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 IQ 95 이렇게 검색해보면 제가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4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텐서 하면서도 엄청 많이 촬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요. 이 개념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걸 계산하는 것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알고리즘으로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하고요. 이게 적분할 때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비선형 방정식을 풀 때도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도 헤시안 매트릭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텐서도 있는데 매트릭 텐서 같은 경우도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약 8개월에서 1년 전에 2주 동안요, 2달이 아니고 2주 동안 미분기학과 텐서 캘큘러스 거기다가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까지 2주 동안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텐서 캘큘러스 제너럴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 마스터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2주 만에 그걸 다 마스터 할 수는 있겠습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냈는데요. 실제로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매트릭 텐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직교 좌표계에서 곡선 좌표계로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할 때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의 공면 좌표계에서 다른 공면 좌표계로 좌표 변환할 때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매트릭 텐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직교 좌표계에서 공면 좌표계 또는 공면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로 좌표 변환할 때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충분한데요. 하나의 공면 좌표계에서 다른 공면 좌표계로 좌표 변환할 때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만 갖고는 안되고 텐서, 매트릭 텐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Metric tensor is also related to Jacobian matrix. Metric tensor는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역시 연관성이 있다. 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같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매트릭 텐서와 자코비안 매트릭스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좌표계 변환 시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아래에 정확히 구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야코비안 행렬. 야코비안은 좌표계 간의 미분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x2, x2, x2n, 2, u1, u9n, u로의 좌표 변환이 있을 때 j(i) q 알파 2,7 x2i 이는 텐서가 아니라 단순한 변환 개수의 배열입니다. 이 행렬은 미적분학에서 자주 사용되며 적분 범위의 크기 보정 D에 필요합니다. 2. 계량 텐서. 계량 텐서는 공간의 곡률 및 거리 계산에 필요한 객체입니다. 좌표계에 따라 정의된 거리 제곱 DS3 GX2 뮤. 여기서 G뮤는 metric tensor입니다. 관계. 좌표 변환 시 metric tensor 자코비안의 곱으로 변환됨. 좌표 변환 x(i) to u 알파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좌표계에서 계량틀의 계량 파텐타는 아래와 같이 변환됩니다. hat g 알파 비타 equal frac partial u 알파 partial xj partial u beta gij equal j i 알파 j j beta gij. 즉 metric tensor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양쪽에서 곱한 형태로 좌표계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예시. 극좌표계에서의 계량 텐서교 좌표계에서 ds2이 dx plus dy2 극좌표계로 변환하면 x equal to r cos theta, y equal to r sin theta, right arrow dsv dr plus r to d theta. 여기서 극좌표계의 metric tensor는 begin B matrix 1은 no, 여원 r squared and B matrix. 이 결과는 야코비안 행렬을 이용해 기존 직교계 매트릭을 변환한 결과입니다. 요약, 구분, 의미, 서로의 관계의 수, 자코비안 좌표 변환의 미분, 좌표계 간 변화율, 거리, 거리, 면적, 곡률 측정, 자코비안으로 변환됨. 결론, 야코비안은 매트릭의 변환 개수, 좌표계가 바뀌면 야코비안으로 매트릭도 발생. From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to curvatured surface coordinate system와 vice versa, Jacobian matrix is good enough. However, from one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to another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metric tensor plays critical role. 재생을 해보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본질적 요점. 직교 좌표계, 야곡면 좌표계, 만으로 충분, 즉 국소 미분 구조만 보존하면 오케이. 직교 좌표계, 야곡면 좌표계, 만으로 충분, 즉 국소 미분 구조만 보존하면 오케이. 직교 좌표계, 야곡면 좌표계, 만으로 충분, 즉 국소 미분 구조만 보존하면 오케이. 곡면 좌표계 말 다른 곡면 좌표계 계량 텐서가 본질적인 구조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 즉 거리, 면적, 부피 등의 기하학적 성질이 함께 움직여야 곡면 좌표계 말 다른 곡면 좌표계 계량 텐서가 본질적인 구조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 즉 거리, 면적,
부피 등의 기하학적 성질이 함께 움직여야 공면 좌표계와 다른 공면 좌표계의 계량 텐서가 본질적인 구조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 즉 거리, 면적, 부피 등의 기하학적 성질이 함께 움직여야. 왜 야코비안만으로 부족한가? 야코비안은 핫 팩터 공간의 국소 미분 구조만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공면 좌표계 간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곡률 변화, 비직교 좌표계, 구면 타원면, 원통형 등, 내적 구조 변화, 기하학적 의미의 보존, 필요 길이, 면적, 방향, 각도 등. 이때는 단순 미분 개수만으로는 부족하며 계량 텐서가 좌표계 내에서 정의된 기하 구조를 정확히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변환 공식 맥 텐서와 야코비안의 관계. 곡면 좌표계 간 변환에서 매트릭은 다음처럼 반드시 야코비안과 함께 작동합니다. frac partial x alpha, frac partial xj, beta, gaj.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맨의 기존 매트릭 GJ가 이미 곡면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변환된 매트릭 G.점 데타 역시 박스 다른 곡면의 구조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 즉, 야코비안만으로는 구조의 형식은 바꿀 수 있어도 내용 트레트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결론. 직교, 곡면, 야코비안으로 충분. 곡면, 매트릭 텐서 없이는 의미 없는 변환이 됨. 구조를 보존한 좌표계 간 변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트릭 텐서의 변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함. 직교, 곡면, 야코비안으로 충분. 곡면, 매트릭 텐서 없이는 의미 없는 변환이 됨. 구조를 보존한 좌표계 간 변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트릭 텐서의 변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함. 직교, 곡면, 야코비안으로 충분. 곡면, 매트릭 텐서 없이는 의미 없는 변환이 됨. 구조를 보존한 좌표계 간 변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트릭 텐서의 변환 규칙이 적용되어야 함.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식을 푸는 건데요. 이 식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고요. 이 식에서 이 오른쪽은요, T, 뮤, 누. 이 T는 우주의 시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 T는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라고 부르는데 그 시공간 상에서 분포되어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R, 뮤는 리치 텐서라 그래갖고 리만의 커버처 텐서를 컨트랙션 한 겁니다.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우주 공간에서 공률을 나타내는 텐서이고요. 이거를 리치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 리치 텐서를 스칼라로 나타내면 이 리치 스칼라가 나오고요. 이것도 그 공간에서 공률 커버처를 나타냅니다. 이 G, 뮤는 매트릭 텐서고요. 이 감마는 우주 상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왼쪽은 우주 공간이 휘어진 정도, 우주 공간의 공률을 나타내고요. 이 오른쪽 식은 그 우주 공간에 정확하게 말하면 시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너지 밀도겠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시공간상에서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으면 그 우주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러니까 공률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 푸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텐서식이기 때문에요. 3 by 3 by 3 3차원 공간에서 풀려면 기본적으로 3을 3번 곱한 3, 9, 27 27개의 식이 나옵니다. 27개의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그걸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만치 않죠, 그죠? 이걸 손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풀려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분이잖아요. 이 적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밀도 높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풀려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인슈타인 필드 방정식을 풀려면 이런 적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가우시안 쿼드라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요. 이 가우시안 쿼드라처에서 xi, wi가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이 그림에서 요게 가로축이고 요게 세로축인데, 예를 들어서 p가 3이라 그러면 요 곡선입니다. 요 곡선상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르장더 폴리나미얼이 0이 되는 근을 P3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를 계산해야 되고요. P5 같은 경우는 요게 르장더 폴리나미얼 P5인데요. 근을 하나, 둘, 셋, 넷, 5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근의 값이 이 가우시안 쿼드라처에서 xi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풀려면 뉴턴 메서드가 필요해요. 이런 식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I'm chasing shadows, but they're my guide.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I tiptoe across the golden sand, follow footprints left by time's own hand. The night unfolds like a velvet scroll, and I'm just playing my wanderer's role. The night's alive with a million beats, heart racing fast in these glowing streets. Every whisper feels like a truth untold. The melancholy's pure, but the glow is bold.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러 재생 목록 중에서 Complex Analysis GMP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3개 찍었는데요.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C++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르장더 폴리노미얼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 넣습니다. 이 폴더 속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이 폴더에다가 이미지 폴더를 붙여 넣는데요. 이 이미지 폴더 속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이 폴더 이름을 004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를 닫고 폴더를 여기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004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여기서 뉴 파일을 누르고요. 르장드라.cpp 이렇게 해서 빈 파일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derivatives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오늘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제가 어제 이 GMP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으니까요. 오늘 소스 코드를 따라 하시려면 이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건 접어 올리고요. include GMP 솔버를 넣고요. namespace high precision end of namespace high precision을 여기다 쓰고요. int main GMP display compiler info 여기다가 using namespace high precision을 바로 쓰고요. 여기다가 void test 르장더 폴리노미얼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namespace 이런 속에다가 using namespace GMP precision octuple using namespace GMP calculus 이렇게 두 개의 namespace를 선언하고요. GMP display function name 함수 이름을 출력해 주고요. 일단 르장더 폴리노미얼이 뭔지 아셔야 하는데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 르장더 폴리노미얼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호로 PNX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더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식이 나와 있는데 제일 만만한 식이 제 눈에는 이걸로 보입니다. 이 식이 제일 만만하게 보이고요. 잘 보세요. 이거를 미분하면요. 미분하면 2분의 x-1 이 안쪽을 미분하면 2분의 1이 튕겨져 나오고요. k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이 르장더 폴리노미얼에서
n, k, n 플러스 k, k 이 부분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분을 해도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미분을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계산하는 게 굉장히 느린 계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어렵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n이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n이 커지면요, 이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n이 20 정도까지는 감당할 만한데요, n이 50이라든가 100 정도 돼버리면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가 값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n, c, k고요. 이거는 n 플러스 k, c, k 이거랑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호 NCR 또는 NPR 이런 기호는 유럽에서 대륙,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사용하는 기호이고, 이렇게 괄호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조합의 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n이 커지면 이 값이 엄청 커진다는 게 있고요. 또 이거 값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미분해도 이 조합의 수,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는 사라지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식을 보면 이거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이거를 반만 해서, 이거는 반입니다. n의 반만 해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함수 이름을 pn으로 하고 AutoX, AutoN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만들어서 GMP 바이노미얼 KN for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NCR 조합의 수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르장더 폴리나미얼 PNX 이 식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한 겁니다.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직접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함수를 주고 요구했더니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C1이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고요, N, K고, C2가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EN 빼기 EK고요. 여기에 N이 있습니다. 이 식을 비교해보면 지금 챗GPT가 만든 식이 이 식입니다. 이 식이요. 이 식.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뿅 붙여놓고요, 이거를 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딱 봤더니 power unsigned i 2의 n승을 계산하는데 저는 이 함수를 안 만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작동할 겁니다. 여기에 이 식은 이 식과 같은 식입니다. 이걸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난 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위키피디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챗GPT가 생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DPN 르장더 폴리나미얼을 디리버티브 미분한 거를 계산해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DPN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요거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pn 르장도 폴리나미얼을 미분을 했는데요. 챗GPT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에서 pn을 미분을 딱 때리면 이거는 안 바뀌어. 이거는 안 바뀌어. 이거는 안 바뀌고 x에 n-2k가 앞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1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하고요. 요게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미분을 딱 때리면 n-2k가 앞으로 떨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요. 바이노미얼 코피션트가 살아있잖아요. 이 바이노미얼 코피션트 계산하는 게 느려요. 여기서 보면 이 항등식을 그대로 썼어요. 이 항등식은 여기 아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식이에요. 이 식. pnx를 미분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n을 1로 곱하고 x의 제곱분의 1을 여기다 나눠버리면 pnx를 한번 미분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pn을 호출하고 pn-1을 또 호출해요. pn을 호출하고 pn-1을 또 호출한다고. 위에서 보면 이 식을 두 번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 이 pn을 두 번 호출한다고요. 한 번 호출할 때마다 nk, en-2kn 바이노미얼 코피션트, 그러니까 이항 정리의 개수 계산을 두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번 호출할 때마다 두 번 계산하니까 두 번 호출하면 네 번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방식은 계산이 느려요. 왜냐하면 pn을 한 번 호출하고 pn을 두 번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pn을 호출할 때마다 위에서 이 pn을 호출할 때마다 이항 정리를 두 번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네 번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 한 번 호출할 때마다 두 번, 한 번 호출할 때마다 두 번 호출하니까 이항 정리 식을 네 번 호출해야 돼요.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멍청이, You have to compute pn x n-1 twice. pn을 두 번 호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Do you think it is efficient? 네가 보기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제가 쓸 때 화가 났을 때 이걸 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derivative pn prime x를 텀별로, 항별로 미분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 넣습니다. 요거를 좀 들여쓰고요. 이 식에도 보면 파워 UI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파워로 쓰면 되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항 정리가 또 호출됩니다. 여기서 이 방식과 이 방식은 결과는 같을 겁니다. 올바르게 생성했다면. 그래서 이거를 pn1이라고 이걸 pn2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x n 플러스 1은 x n 마이너스 pn x 오버 pn 프라임 x. 제가 요거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식이 필요한데요. 이 식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뉴턴 메서드를 이용해서 pn x는
0이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뉴턴 메서드인데요. 이거를 이 xn과 xn 플러스 1은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n은 여기 위에서 르장더 폴리노미얼 pnx 이 식이고요. 이 식이고 이거는 pn 프라임 르장더 폴리노미얼을 한번 미분한 식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식은 이 식인데요. 이 식인데 이 식을 보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르장더 폴리노미얼 pn 여기서 이 루프와요. 이 루프에서 성능이 어디에서 떨어지냐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진다. 바이노미얼 코피션트를 계산할 때 n이 엄청 커집니다. n이 100이 넘을 수도 있고요. n이 1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챗GPT에게 이렇게 말한다. What I need is 내가 필요로 한 거는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르장더 폴리노미얼 pnx를 미분한 걸로 나눈 식이다. can be combined in a single function. 이거 두 개를 하나의 함수로 합쳐도 된다. Then we can save redundant computation for C1 and C2.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C1과 C2를 불필요하게 반복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Which are the primary cause of performance degradation. C1, C2 계산하는 게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C1이 이항 정리에 나오는 그 이항 정리 개수 바이노미얼 코피션트 계산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버리면 미분한 르장더 폴리노미얼 계산할 때와 르장더 폴리노미얼을 직접 계산한 이것과 이 반복되는 계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더니 이거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제 조합의 개수를 계산하는 그 루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들여쓰기 좀 했고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제 르장더 코피션트를 계산할 때 조합의 수,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코피션트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습니다.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빌드가 되는지부터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고요. cd 004 르장더 폴리노미얼 클랭 플러스 파일 이름이 르장더.cpp c.exe 이렇게 하고 std c++ 23 l gmp l mpfr l mpc l tbb 12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81번째 줄 UI를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goto 81 여기에서 이 UI를 빼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아직은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C++ 표준에 르장더 폴리노미얼이 들어있는데요. std 르장더 이렇게 해서 C++ 레퍼런스 여기를 눌러보면요.
르장더 폴리나멜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오는 게 unsigned int n이고요. 뒤에 오는 게 floating point 형태입니다. 정수일 때도 여기에 만들어져 있고요. long double도 있고요. 그냥 요것만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앞에 첫 번째 인수로 unsigned int n을 받고요. 뒤에 x 값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랑은 파라미터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표준과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에서도 파라미터 순서를 C++ 표준에 맞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앞에 n이 나오고 뒤에 x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고요. 여기서도 바꿔줘야 하네요. 이렇게 바꿨고 C++ 표준에 들어있는 이 함수와 지금 챗GPT가 만들어준 르장더 폴리나멜이 같은지 테스트 해봅니다. std cout std 르장더 이렇게 하고 std 르장더 n을 5로 넣어보고요. 더블 값으로 0.5를 넣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GMP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N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RN 이렇게 하면 real number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를 해보고 값이 비스무리하게 나와야 됩니다. CLSC 해보면 값이 같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이 르장더 폴리나멜을 올바르게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C++ 표준과 값이 일치합니다. 여기에 std 르장더는요 C++ 표준에서 오기 때문에 더블형을 사용할 때는 프로시전이 15자리에서 17자리 정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std cout precision 이렇게 하고 std numeric limits double digits 10 이렇게 하고요. GMP 라이브러리는 정밀도에 제한이 없어요. std cout precision하고 digits 10을 넣고요. std cout precision digits 10 and 이렇게 하면 표시할 수 있는 정밀도를 알려줍니다. 여기다 제가 L을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X 값으로 0.6 RN을 넣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언더스코어를 빼먹었고요. 이게 정확한 값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코트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오토 DP1은 DPN1 10자리로 넣고요. X를 넣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DP2 2 이렇게 해서 DPN1과 DPN2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르장더 폴리나멜을 한번 미분하는데 PNX 빼기 PN-1X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동일한
르장더 폴리나미얼을 1차 미분한 건데 이거는 파워 시리즈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 차이를 알아보고요. SED, CR, D, P, N, 1, DP1, NL 복사해서 붙여놓고 2 이 결과가 같으면 두 식이 다 올바르게 계산된 거고요. 이번에는 오토 P, DP 1은 P, N, 10, X에다가 DP1을 이 값을 나눈 거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2 이거는 지금 PN, X, DPN 1을 계산한 거고 이거는 2를 계산한 건데 값이 같게 나오면 올바르게 계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P3는 이거는 두 개를 합친 식입니다. 이 식은 PN을 PN 프라임으로 나눈 이 식을 한꺼번에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조합의 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한 거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앞에 10 뒤에 X 그러니까 이 식을 직접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D, P, DP 1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and L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2 3 and L 이게 3입니다. 이거 두 개 값이 같아야 되고요. 이거 세 개 값이 같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함수의 파라미터 순서를 바꾸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서 PN을 호출할 때요. PN을 앞에 n이 가고 뒤에 변수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x를 뒤로 보내고 x를 뒤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올바르게 작동할 겁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을 해보면 DPN1과 DPN2가 값이 같습니다. 4,000, 3,999 같은 거고요. PD1 이 값과 PDP2 이 값은 끝에 한 자리만 다르고 같고요. DP3는 끝에 이것도 역시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만 다르고 여기까지 모두 같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든 식이 모두 정확하고요. 이거는 PN X 오버 PN 프라임 X를 한꺼번에 가장 빠르게 계산한 구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적분은 3중 적분이고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3중적분 이상은 잘 안 쓰이더라고요. 3중적분도 2중적분으로 바꿔서 적분할 수 있고요. 2중적분도 1변수 적분으로 바꿔서 적분할 수 있고요. 그래도 3중적분 뿐만 아니라 4중적분, 5중적분, n중적분까지 일반화 시킬 거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할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 표에 있는 가우스, 르장더 이거를 제일 먼저 구현하고요. 이거를 구현하고 나면 나머지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체비셰프, 가우스 라게아, 가우스 허마이트, 가우스 자코비 이거 다 특정적인 상황에서 다 필요한 거고요. 이거를 이용하면 이런 적분을 메플이라든가 매스메티카, 심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심볼릭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 계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이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근을 계산하는 것까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지쳤고요. 지금까지 이 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PN을 한번 미분한 것 요거를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 뉴턴 방식을 이용해서 xk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근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여기까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고요. 저도 많이 지쳤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거를 계산하는데요. 제가 아직 설명 안 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여기에 보면 xk는 코사인의 2n분의 2k-1 파이 이것과 값이 근사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르장더 폴리나미얼의 근을 뉴턴 방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이거를 PDF로 생성해서 이 PDF인데요. 이 PDF를 동영상에서 사용한 소스 코드와 함께 넣어 놓겠습니다. 금방 본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고요. 여기에 수학적 이론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챗GPT랑 채팅한 내용이고요. 이 식에서 xi를 다음 동영상에서 계산하고요. 이 xi를 계산할 수 있으면 wi는 웨이팅 팩터라고 하는데 또는 웨이츠라고 하는데 이 식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P'N을 이번 동영상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 넣으면 가중치 wi는 저절로 나옵니다. 몇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가우스, 르장더 쿼드라처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는지 설명드리고요. 이 알고리즘은 1변수 미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방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변수 뿐만 아니라 2변수, 3변수, n변수 이런 적분을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whispers loud and clear. I tiptoe across the golden sand, follow footprints left by time's own hand. The night unfolds like a velvet scroll, and I'm just playing my wanderer's role. The night's alive with a million beats, heart racing fast in these glowing streets. Every whisper feels like a truth untold. The melancholy's pure, but the glow is bold.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